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TV입니다. 와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뭐예요? 오늘 명생님 준비하신 게 있죠?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거대 유방 축소술 정말 공감 안 가는 주제다. 우리가 가슴 키우는 얘기랑 한 얘기 하다가 이제 주름 얘기 한번 해야 되지. 가슴이 작아서 고민인 분들도 있지만 가슴이 정말 너무 커가지고 평생 고민인 분들도 생각보다는 많아요. 많아요. 거기서 근데 멈추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적인 불편감과 맞죠. 이제 그런 증상들까지 이제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유방 축소 수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전혀 못하지만 저는 환자들이 오면 이제 신체 진찰을 하니까 정말 이제 체구에 비해서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무거워 보이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되게 무겁고 피부의 양도 많고 이게 너무 크니까 이제 자꾸 여기가 닿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진물, 막 여름마다 피부염 진물이 생기고 나죠. 습진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여 밑에도 생기겠구나. 밑에가 심각하죠 거기가. 한쌤이 유방이 되게 크신 분들 이제 좀 불편해하는 거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토스예요? 제일 먼저 어깨를 제일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고 등도 아파하잖아요. 어깨 등도 아파하고 그렇죠. 옷을 입었을 때 뭔가 예쁜 옷을 못 입고 그쵸. 가슴 크게 맞추면은 이제 옷이 너무 공감해지고. 본인이 취미생활하거나 운동하는 게 상당히 위축되고 불편해지고 근데 실제로 응. 확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D컵, E컵 하고 싶다 해서 좀 크게 응. 하신 분들이 마사지 받으면서 너무 많대. 이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잘 어. 키웠는데 이게 일단 예뻐는 줬는데 이게 너무 또 막상 해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이제 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기냐면 방향이나 이런 게 이제 가슴이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앞으로 오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뒤로 이제 이렇게 당겨야 되니까 이제 기립근이랑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우리 근육들이 이거를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등이랑 뭐 어깨, 목 통증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두통도 되게 심한데 두통 중에 사실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 뒤쪽에 있는 이제 그 근육의 근육 긴장 때문에 이제 긴장성 두통이 있는데 그 두통이 사실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이제 가슴이 굉장히 크신 분들 중에서. 그럼 약간 가슴 커서 힘든 거는 임신할 때 허리 아프고 등 아프고랑 비슷한 느낌이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네. 있겠죠. 아이를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안고 다니거나 그런 걸 수도 남자들은 있고. 네. 근데 또 우리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운동을 할 때 일단 놀림 받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막. 그렇죠. 네. 안 놀려봐서 모르겠는데 놀렸나 보네. 좀 발달이 빠른 친구들이 이제 막 달리기 하려고 그러면은 못된 남자애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이제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매력이고 장점이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더 많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스트레스 좀 너무 더 잘 심하니까. 쳐지죠. 크면. 당연하죠.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더 잘 쳐지고 수유 끝나고 나면 그리고 훨씬 많이 쳐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오로지 하나 축소를 하는 건데 유방 축소를 하는 건데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 말고는 수술 말고는 다 아예 맞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보험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급여가 아닌데 유방 축소가 미용 수술이죠. 근데 이게 미용 수술로 분류가 되죠. 분류는 미용 수술로 되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유방 축소는 이제 제가 이제 외국 환자들도 이제 수술을 꽤 많이 하는데 외국 환자들이 가끔씩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기 민간 의료보험증을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국 민간 의료보험사들은 유방 축소를 이제 걔네들은 이제 해줘요? 해주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가보험에서도 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네, 질환으로 해서. 맞아요. 예, 남미결이랑 호주도 제가 된다는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거대 유방증 네, 뭐 네. 이렇게. 수술을 어떻게 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딱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쁘게 만들. 예쁘게 만들어 주는데 사실 예쁘게 만드는 거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겉에 피부의 양이 상당히 많이 절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피부를 많이 절제하려고 하면 흉터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긴 흉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수술의 방법이 다 크게 달라지는데요. 그럼 흉터는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있을 수술을 수밖에 하면. 없죠.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흉터가 아예 없을 수는 절대 없어요. 뭐 흉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덜 이런 거, 보이게. 덜 보이게 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가장 크게는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유륜 주변으로만 이제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유방 그 동그라미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피부 약간의 피부와 아주 약간의 유방 그러니까 피부를 줄일 수 있는 양이 적죠. 축소를 할 수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축소를 많이 못하죠. 이렇게는. 네, 왜냐하면 피부를 거의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이제 좀 더 크고 이제 좀 더 피부도 많이 줄여야 되고 좀 더 축소를 많이 해야 되면 이제 수직절개라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막대 사탕 모양인 거죠.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유방도 조금 덜 크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막대 사탕 모양의 수직절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좀 이제 너무 크고 너무 많이 절제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O자 모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변까지 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가 중요한 거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피부를 이제 피부와 유방 조직을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피부가 이렇게도 늘어나 있고 이렇게도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절개를 하면 이렇게밖에 못 줄이니까 O자형을 해야지 이렇게도 같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전 궁금한 게 그 막대 사탕 할 때 그 막대 사탕이 사탕 부분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 유륜이잖아요. 네네. 이건 꼭 해야 돼요? 그거는 꼭 해야 돼요. 해야죠. 아 왜요? 그게 이유는 뭐냐면 이거 성형외과 트레이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수술방에 일단 들어와야 되겠다. 요즘 뭐 시간도 좀 있을 텐데 고마워. 네, 좀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유륜이 여기 달려 있는데 쳐져가지고 이걸 여기로 일단 올려야 되니까. 그걸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슴이 별로 안 큰 사람이면 그냥 수직만 하면 안 돼요? 조금만.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O자 모양을 하다가 수직으로 바꿨어요.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너무 크거나 많이 줄여야 되는 분들은 전혀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형보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또 유방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병원의 또 일기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한번 강의하시는 걸 제가 듣고 웬만한만큼 좀 큰 것도 내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좀 컸던 부분들도 그걸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아,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그게 완전히 수직절개로만 되는 건 아니고 좀 많이 큰 분들은 수직절개하고 약간 꼬리를 만들어서 약간 좀 이렇게도 줄이는 부분을 만들기도 해요. 약간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수직절개도 좀 상당한 부분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큰 거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수직절개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흉터가 조금 줄긴 하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지 저희도 발전할 수 있는. 근데 O자 모양이 좀 안정적이긴 해요. 안정적으로 모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확실하게 딱 줄일 수도 있고 근데 흉터가 이제 또 기니까 상대적으로는 또 그게 부담이 되기는 하고 장단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직절개보다는 이제 O자 모양을 조금 더 이제 좋아하는 편이고 의사 선생님들의 취향의 문제인 거고 맞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O자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도 수직절개만 고집하시는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는 와이즈 패턴이라고 와이즈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수직절개의 단점은 최종 유방 모양을 도저히 이거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수직절개 직후에는 이게 밑에가 완전 쪼그라지고 이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에 따라서 서서히 내려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종 그 결과는 이제 수술장에서 도저히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수술실에서 예쁘지 않은 거는 나중에 예쁘다는 거를 믿고 수술방을 나오기가 싫거든요. 저는 수술방에서 무조건 예쁘게 만들고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직절개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직절개는 수술방에서 이쁠 수가 없어. 그 기간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중에 1년 뒤에 어떻게 될지가 듣긴 했는데 그걸 내가 이제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 불안하잖아요. 처음 시작하고 1년이 약간 좀 불안한 시기가 있었죠. 경험들이 쌓이니까 수술방에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게 이제 조금씩은 알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안 보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게 좀 있긴 있죠. 그럼 환자분도 보잖아요. 그렇지. 환자분도 같이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